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사람이 예. 서영교 의원이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전부 일어나서 사과하라 그러는데 본인이 꼿꼿이 딱 앉아 있었잖아요. 예. 그거 하나로 닭이 여기까지 왔다. 네, 정치권에서는 상대 진영의 공격을 맞받아치거나 하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작년 12월 저 상황을 두고서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서영교 의원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라던가요? 그랬더니 자신이 국민의힘에게 큰 짐을 안겨준 것 같다. 그래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비상경험에 대한 사과는 아직까지 이제 입장이 변하지 않는 건데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던데요. 몸값이 오른 하와이 홍준표. 그러니까 이게 하와이 가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SNS도 그렇고 주목도가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하와이를 가긴 했는데 정계 은퇴 선언도 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홍 전 시장에 대한 얘기가 정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네. 홍 전 시장이 SNS에 오늘 올린 게 있는데요. 하와이 사진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탁 트인 수평선이 꽉 막혔던 마음을 활짝 열었다. 네. 이렇게 근황을 정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또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한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하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지난 10일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가서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자신이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죠. 그렇죠. 결국 거절당하긴 했지만 네. 그런 러브콜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긴 했지만 여전히 존재감이 큰 상황이고요. 과거에 홍 전 시장이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 홍 전 시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팀 이기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에 앞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부정선거론을 편드는 입장에 섰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전투표 폐지까지 약속했는데요.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선택 2025에서 남효정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다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우선 사전투표 용지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큰 종이에 여러 장을 인쇄를 합니다. 많은 투표지를 빨리 가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의 제작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리관의 도장, 투표자 주소 지역 선관위의 도장, 그리고 일련 번호가 포함된 바코드가 담깁니다. 투표소별로 관리관 도장은 3,568가지, 선관위 도장은 253가지로 지역마다 다르고 바코드는 31자리에 달합니다. 여기서 각 투표지마다 맞는 걸 찾아 위조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투표 용지와 조금이라도 상이하다고 하면 다른 이미지가 들어갔다고 판단해서 다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 종료 후 가짜 투표지가 투표함에 담길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사전투표함의 봉인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은 곧바로 일회용 잠금핀으로 봉쇄한 뒤 특수봉인지를 붙입니다.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서명을 하는데 봉인지가 한번 뜯기면 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닫힌 투표함을 몰래 열었다가 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떼어내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 훼손 마크가 다 뜹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투표 직후 배부 개수가 기록돼 가짜 투표지를 넣으면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함을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투표 후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그리고 호송경찰과 함께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보관 장소는 접근 통제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당 추천위원 등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출입문이 봉인됩니다. 이후 개표일까지 24시간 CCTV로 촬영돼 누군가 흔적 없이 들어가 투표함을 바꾸고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투표부터 개표까지 사전투표 전 과정에서 다중의 보안과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정선거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입니다. 재판을 20분 정도 앞둔 오늘 오전 9시 5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은색 승합차가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굳은 표정으로 법원 건물을 향해 빠르게 걸어 이동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실 생각 있나요? 법원 건물로 1분도 안 돼 들어가 준비한 질문 가운데 3개밖에 못했습니다. 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이었는데 대선이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다. 변호인만 짧게 답했습니다. 오후 재판을 위해 법원에 다시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포조 명단에 있던 의원이 대선 후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취재진의 눈길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쪽만 한 번씩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도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 임박했다고 알려졌는데 아직도 정치 공세라고 보세요?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그동안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취재진 질문을 직접 받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법원 주변에는 지지자 수십 명이 윤 어게인 펼침막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과정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질문하던 기자의 팔을 잡아 끌어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상적인 취재까지 막아선 건데요. 계속해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양쪽으로 기자들이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 한 명이 남성 기자의 왼팔을 두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기자가 계속 질문을 이어가자 또 다른 경호관이 쫓아와 이번에는 오른팔을 잡았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에 경호처 관계자는 기자 몸이 윤 전 대통령 동선 안쪽으로 들어가 제지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호상 이유로 마이크와 휴대폰을 손에 든 채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통상적인 취재 활동을 방해한 셈입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 당시 법원 안 엘리베이터 문 위쪽에는 붉은색 VIP 표시 등이 떴습니다.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법원은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바꾸면 VIP라는 단어가 뜬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사 보안이나 신변 보호 차원에서 자체 판단한 조치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 때도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경호와 방호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다 3차 공판에서야 공개하기로 바꾼 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특혜가 이어진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재판부가 관례와 다른 계산법을 적용하면서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달리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만 구속이 취소됐고 법정 촬영 신청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한 차례 불어댔습니다. 경호와 방호 문제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한다는 법원 결정이 무색하게 오늘 공개 출석 때도 걱정할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거나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다녀도 경호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이 공개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법원은 향후 공판마다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재판엔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국회에 출동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4차례 전화로 지시했던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는데요.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육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수행 장교로 국회에 출동해 같은 차 안에 있었던 오상배 대위.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지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오 대위는 첫 전화가 왔을 때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대통령 육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 대위는 두 번째 전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자 대답을 강요하듯 라고 다그쳤다고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서는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윤 전 대통령 발언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의결했다고 하는데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니 계속하라고 말한 뒤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 대위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석동현 변호사의 이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서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 채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나냐, 수시로 전화가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기억하냐고 물으며 증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오 대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오 대위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당시와 일관된 증언을 오늘도 이어갔고 재판부는 오 대위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 옆에서 사령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던 참모장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박정환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헬기 투입을 재촉했다며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공판에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헬기를 투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당시 국회로 투입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헬기 이동 현황을 확인했던 박 참모장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급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계엄 전 곽 전 사령관이 빨리 헬기가 사령부 영내에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헬기 12대를 영내에 대기시킬 걸 그랬다고 혼잣말한 걸로 비추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로 압박받는 모습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헬기 투입 주체에 대해 박 참모장은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헬기를 출동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훈련이 아닌 작전 목적의 출동은 상부 지시가 아니고서는 사령관이 별도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헬기 출동 지시의 주체로 지목한 곽 전 사령관 발언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나요? 네, 김용현 전 장관한테 실제 규모로 딱 찍어서 들은 게 처음에 707로 2개 지역다 헬기를 이동하라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박 참모장이 작성했던 휴대폰 메모도 공개됐습니다. 박 참모장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고 휴대폰에 적었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박 전 사령관이 현장 지휘관에게 전화로 지시하면서 한 말을 적어둔 거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받은 곽 전 사령관이 그대로 하달하는 내용을 메모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4차 공판에서 박 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치적인 움직임을 재개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제발 얼씬거리지 말라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출당,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는데 정작 선거의 얼굴인 김문수 후보 측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윤 전 대통령과 명확한 거리두기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될까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번영을 위한 사명을 김문수 후보가 이어가야 한다며 보수 진영 단결을 호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 섰지만 추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38일 만에 침묵을 깨고 첫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자마자 공교롭게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공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앞에 얼씬거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왜? 우리 당은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한 번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대위 출정식에서 전직 대통령은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새 사령탑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 국민으로부터 파면된 윤석열을 출당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개헌과 탄핵 때문에 이 지금 대선이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작 선거를 칠 대표 선수인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메시지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탈퇴 문제도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문시장에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정리해서 찾잖아요. 오늘 여기서 다 그냥 해버리는. 대신 김 후보 캠프에선 지금 출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빨리 숟가락을 얹고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거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면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이 검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날이 이번 주 수요일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인데요. 김 여사 측은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겠다는 걸로 전해지는데 검찰은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요구서를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하라고 한 날짜는 이번 주 수요일 14일입니다.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로 나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대선 때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때는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김 여사 측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지 말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불출석 시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으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여기서도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검찰은 4년 넘게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없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단 한 차례 출정 수사한 뒤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공범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사건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는 무속인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회 전직 본부장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도 김 여사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5일 만에 다시 재판에 나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1시간가량 재판을 마친 뒤에도 역시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전공권 누구한테 받으신 거죠? 윤 전 대통령 부부랑은 어떤 사이신가요?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에게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정치인이 아닌 만큼 정치자금도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고 검찰도 전 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했다면서도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윤 의원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빌미로 각종 공천과 인사 인허가에 개입한 듯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고가의 선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와 통일교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청탁과 금품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도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은 일단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건진법사 전 씨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서나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